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정규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6년 대비로 들어오신 초시생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를 모르실 거라는 그런 전제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제49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처럼 수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횟수로 한 5년 정도 공무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로펌 중에 하나에서 행정소송팀을 담당하는 임원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행정법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수험행정법을 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는 수험행정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과 행정과 법을 모두 해보고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제가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한 거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고민이나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닥치게 될 고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6 대비 설명해 오셨지만은 올해 시험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4월에 국가직이 있고 6월에 지방직이 있고 심지어 7월에 7급 시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26배 대비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즉, 둘 중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회의 제목대로 26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일단 25 대비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붙어보는 게 옳은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5 대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26 대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6 대비로 안 되는 이유는요. 구조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25년 1월이잖아요. 25년 1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26 대비를 한다면요. 빨라도 26년 4월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15개월 뒤에요. 15개월 뒤. 그리고 국가직이죠. 6월에 시험을 본다면 이제 지방직이죠. 그럼 17개월 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솔직해 봅시다. 저도 저한테 솔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17개월 뒤에 있을 어느 날에 있는 시험을 위해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인가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오늘 기말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들어갈 겁니다. 기말 시험은 12월에 끝나시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겠죠. 아니 중간고사는 4월 달에 있겠군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1학기 기말고사라고 한번 볼까요? 네, 기말고사. 이렇게 봅시다. 6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고 방학이 들어가는데 다음 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오늘부터 열심히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셨나요?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구조가. 목표를 내가 겨냥하는 시점 이때로 여러분 이 기간이면요. 군대도 갔다 와요. 군대도. 예, 군대도 갔다 와요. 군대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 얘가 지금 오늘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 나올 기간이에요. 군대에 나올 날을 대비해서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는 순간 여러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냥 25년 1월에서 6월 이 황금 같은 기간 여러분들 25년 7월이 되잖아요. 어차피 초시생들 대비로 대개강이 열려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밀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26 대비 학생들은 원래 이때 들어왔는데 무려 반년이나 일찍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기간의 메리트를 하나도 못 살리고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시생이라는 어떤 티만 나는 그런 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한다고 26년도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메리트를 모두 못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 그리고요. 25년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년 대비를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25년 1월부터 지금 올해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까지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짧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합격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분들한테는 합격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일부 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 국어, 영어, 유배 있으신 분, 그리고 노배 있으신 분. 여기서 유배 있으시란 분은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이긴 하지만 이 기간에 합격도 가능한 분이에요. 지금 국어 영어가 옛날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이상한 뭐 미국인들도 모르는 막 단어가 나오고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막 문법이 막 이상한 문법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이제는 약간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는 수능을 좀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국어 영어 누이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시험을 봐도 합격점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공시 5가지 과목, 국어, 영어, 흐흐흐가 뭘까요?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이겠죠. 예, 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중에 이 두 과목을 지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과목은 그냥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모의고사만 풀어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과목밖에 안 보는 시험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이분들은요, 이 기간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올해 7월에 들어와요. 원래 7월에 시즌이 시작돼요. 6월에 지방직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위한 그 어떤 시즌의 시작은 7월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이 4월에 있어요. 그러면 7월부터 4월이 몇 개월이냐면요. 9개월이거든요. 이 9개월 동안 5과목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붙는 게 이제 뭐랄까 이 제시되는 목표예요. 제시되는 목표. 합격이 가능하다고 제시되는 목표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과목에 실제로 그래서 이 풀코리를 타는 사람들이요. 한 과목에 몇 달이 주어지냐면요. 1.8개월이 주어져요.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 한 과목에 1.8개월이 평균 주어져요. 이 시험이. 예.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7월에 시작해서 4월에 보시면은 어차피 정식의 풀코리를 타도 한 과목은 1.8개월 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1.8개월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과목이 가능해져요. 두세 과목이 가능해져. 두세 과목이 가면 어떻게 되죠? 두세 과목 아닌가요? 두세 과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 붙을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얘가 뭐 한국사 검정 능력 같은 거에서 한국사도 완전 유배는 아니어도 반 유배다. 이 정도가 되시면 2.5 과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로 올해 가능해져요. 예, 근데 왜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올해 안 돼도 지금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암기 과목 2과목 그리고 내가 절대로 유배일 수가 없는 뭐 무슨 행정법과 행정학의 유배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목은 이제 여기 오지 않는 배우지 않는 과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과목 정도를 이 기간 동안 미친 듯이 하면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내년에 국영 유배에 많은 과목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과목이 지워져 있는 거야. 남들은 5과목 공부할 때 나는 4과목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년에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기간의 메리트를 엄청나게 살리고 들어간 거야. 잘하면 붙고 못해도 내년에 높은 확률로 합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내년 시험에 남들보다 그냥 몇십 미터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개이득이에요. 이렇게 해야 메리트가 사는 거예요. 이 기간에. 예, 되시겠나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제 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한번 이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올해 못 붙습니다. 예, 물론 뭐
빵프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국어 영어의 베이스를 갖는 게 뭐 이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과목들도 그래도 이제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무리예요.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이미 잘하고 있고 지금 잘해가지고 두세 과목을 지러가지고 올해 합격을 하면 대박이고 못하더라도 내년 시험에서 여기서 몇 개 지우고 가면은 나는 거의 네 과목을 지우고 한 과목만 전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득이라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에 대해 신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공무원 행정법도 가르치고 있고요, 소방 행정법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메가 소방에서 소방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둘 다 행정법을 보시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잖아요. 근데 공무원 수험생들과 소방 수험생들 중에 누가 행정법을 잘할 것 같아요? 둘이 행정법으로 부딪혔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여기에 겁니다. 소방 수험생들이 이겨요. 소방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훨씬 잘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번 소방 수험생들이 더 뛰어나다. 아닙니다. 2번 소방 수험생들은 더 적은 과목을 보기 때문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같은 기간 동안 5과목을 준비하시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소방 수험생들은 그 기간 동안 3과목을 보세요. 3과목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과목 수가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달리 말해서 뭐예요? 이분들은 한 과목에 되게 오래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가 그 얘기. 여러분들 5과목을 보잖아요. 다 같이. 근데 나 혼자 2-3과목을 죽이고 들어와 봐요. 그러면 나는, 남들은 공무원 시험 보고 있는데 난 소방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를 잘 짜셔야 돼요. 그 얘기를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 얘기를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벨하고 치시면요, 올해 합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두세요. 요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고, 요 히읗세 과목, 한국사일 수도 있고 행정학일 수도 있고 행정법일 수도 있지만은 요 과목들은 짧게 벼락치기를 하면은 100점이 가능한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100점을 취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2-3과목에서 100점을 취득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목표를 이렇게 삼으세요. 여기 이분들은 이제 합격이 목표는 아니에요. 합격이 목표는 아니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직은 요거 100점, 지방직은 요거 2개 100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국가직은 뭐 요거 2개 100점, 지방직은 여기까지 100점, 뭐 그렇게도 잡을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이제 개인 역량이나 뭐 개인 어떤 성향이나 개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정하겠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가지고 올해 시험에 2과목 혹은 3과목의 100점을 목표로 삼으세요. 예,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걸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역시나 2-3과목 혹은 3과목을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개월 동안 국어 영어를 이제 꾸준히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방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5과목 보는데 나는 3과목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년의 합격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여기 25년도 코스를 들어와서 내가 국어 영어 유배기 때문에 올해 합격을 바라고 공부를 할 것이고, 안 되더라도 2-3과목을 죽여버리겠다고 공부하는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와 17개월 있다 시험 보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전 과목을 조금씩 하는 사람 중에 6개월 후에 누가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라인 잘못한 거예요. 라인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여하튼 간에 시간이 없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모든 거를 막 다 엄청나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잡은 과목에서 중요 쟁점을 확실히 하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중요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접근하시고, 중요도가 낮은 문제는 만약에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어차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그 뭐랄까요, 그 무슨 수학의 정석 보듯이 그냥 앞에서부터 모든 거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집합만 빽빽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탁탁탁탁 가면서 지금 빨리 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행정법을 선택하시고 동시에 재행정법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그건 이제 제 강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지문과 관련해서 중요도를 9개의 등급으로 제시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S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은 A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B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C급, 뭐 기본 등급, 인사처, 신개념 등급, 뭐 소방 등급, 뭐 급이 없음, 무급, 뭐 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건 자세한 거는 혹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보시면 알 거고,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는,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바라시면 올해 일단은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해도 거의 합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책 전체에 3, 40%밖에 안 되거든요.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이름 유이운 쳐보면은 연관 검색어가 SABC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검증된 중요도 부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따라오시겠다는 분들은 요것만 하시면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하셔도 연태까지 몇 년간 늘 합격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요, 굉장히 놀랄 겁니다. 뭐에 놀랄 거냐면요,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분명히 어제 공부했는데 내일 기억이 안 나요. 내일 기억이 나도 모레 기억은 거의 안 날 거고요. 진짜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3일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부한 게 많이 휘발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요. 공부한 걸 다 잃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걱정을 합니다. 계속 진도를 나갈 것인가? 진도를 나가봤자 계속 흘리고 가있으니까 진도를 그냥 나갈 게 아니라 계속 누적 복습을 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에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이것도 정해 드릴게요. 진도를 나가십시오. 누적 복습 X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 누적 복습을 하면 안 되냐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시발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제가 믿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예요. 저는요, TMI지만 20년 8월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강사라는 직업에 인강을 런칭해서 지금 한 4년 반 정도 강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5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1년에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6번 정도 가르쳐 드려요. 뭐 기본 강의, 기출 강의, 뭐 파이널 1, 파이널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목표한 강의 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강의 진도를 이걸 다 못 나가고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여기까지 못 나갔어. 근데 나는 실제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 못지않게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거든. 근데 여기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어. 그래서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요거는 내가 조금 전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나 오늘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해야 될 부분이야. 근데 제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를 까먹어요. 제가 여기를 까먹어가지고 여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준비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까먹어요. 네가 멍청해서 그러냐? 이제 다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다른 선생님, 여기 이제 그 선생님은 10년 이상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번 이상의 저보다 더 많이 처음부터 끝을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건데,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오전에 강의를 하잖아요. 오전에 강의를 할 때가 있대요. 오전에 강의를 하게 되면 오전 강의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준비할까요? 전날 저녁에 준비한 게 보통이겠죠.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강의 들어온 게 맞겠죠. 근데 전날 저녁에 준비 안 한대요. 왜?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날 저녁에 준비한 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기 직전 새벽에 막 새벽 3시, 4시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준비한 다음에 그것이 흘러지기 전에 얼른 와가지고 오전 강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10년 이상 강의하셨고 6번 이상씩 하시는 분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휘발이 됩니다. 어차피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여기 강사들의 차이는 뭘까요? 뭔 차이가 있냐면요, 저희는 이것을 겁나게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씩 10년 이상 했으면 60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아무리 못해도 곱하기 6은 됐을 때고, 사실은 이전에도 강사를 안 했다 뿐이지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공무원, 사법시험, 법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되살릴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행정법 처음부터 끝을 3시간이면 다 보고 다 복귀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다음날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여러 번.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많이 읽으면은 잊어버리는 것은 없을 수가 없지만 대신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복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시험 전날, 실제로 오늘이 시험이면 그 전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3시간이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합격생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2-3시간 만에 행정법 처음까지 다 본 다음에 다음날까지는 기억을 가져갔다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적 복습해봤자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목표는 다회독이에요. 여러 번 읽는 거. 여러 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적 복습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회속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계속 앞에 부분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엄청 느려져. 이런 사람이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몰라. 그래도 일단 가. 어차피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애가 많이 읽겠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사람이 훨씬 회독 속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적 복습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행정법의 특성과도 관련된 건데, 행정법은요 앞부분이 쉬워요.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렵더라도 결국은 잘하게 돼 있어요. 몇 번 하면은. 근데 정작 어렵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가르는 거 소송, 심판, 여러분들 지나가는 아무 수험, 아무 합격생이나 붙잡고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그러면 소송과 심판이 제일 어렵다고 할 거거든요. 이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책 거의 뒤에. 근데 지금 이거 앞에서 누적 복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여기를 가야 돼요. 예, 이걸 잡아야 행정법을 잡는 거야. 그래서 그런 행정법의 특성 때문이더라도 더욱더 누적 복습은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냥 인강만 들으면서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본인 진도에 해당하는 오늘 인강을 들으시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날 거야. 다다음날 되면 한 70% 잊어버릴 거고, 다다음날 되면 90% 잊어버릴 거고, 3일째 되면 거의 기억이 안 날 거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때 복습을 열심히 한 나를 그냥 믿어. 내 머릿속 어딘가 있어. 다음에 해독하면서 대선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가십시오. 이것이 검증된 우리 암기 과목, 좁게 말하면 우리 법 과목의 합격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어차피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100점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다회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누적을 하실 게 아니라요. 그러려면은 누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고민,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하시게 될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이 자리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에 큰 결심하셨으니까 그것이 잘 어떻게 무르익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엄청난 메리트, 이거를 잘 살리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